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르고심리의 베이쌤입니다. 오늘은 제가 스트레스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더 해보려고 해요. 제가 스트레스 해소편에 대해서 올렸을 때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에 대한 고민 그리고 공감들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뭐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냐? 우리가 살면서 제일 스트레스 받는 게 뭘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플러스 그 얘기만 하면 심리학자가 아니죠. 그 안에 숨어있는 심리적인 기제,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최악의 스트레스를 좀 마인드 컨트롤로 이겨낼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 자,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뭐가 가장 스트레스인가요? 살면서 나 정말 이거는 제일 오래 가고 이런 스트레스는 정말 감당하기 힘들다. 뭐 몇몇 분들은 이걸로 인해서 다른 나쁜 생각까지 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뭘까요? 여러분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스트레스는 뭐예요? 저는 이 문제에는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내가 그 문제의 원인이 아닐 때, 즉 내가 이 문제를 스스로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그러니까 내가 뭘 해도 안 돼. 내가 뭘 해도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문제야. 이럴 때 우리는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거든요. 내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봤어요. 노력도 해보고 시간도 들여보고 돈도 들여봤어. 근데 해결이 안 돼. 이러면 처음에는 노력을 하지만 나중에는 약간 나 모르겠다. 내 인생은 왜 이러지? 왜 내 인생에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왜 나한테만 이렇게 가혹해? 라는 생각이 들면서 뭔가 노력할 힘이 안 생겨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스스로 상대적 박탈감을 가져오는 거야. 제 인생은 너무 멋져. 그리고 이런 문제 따위는 한 번도 겪지 않았을 것 같아. 그런데 나는 왜 이래?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이야? 이런 생각이 들면서 자괴감이 드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폐쇄적으로 변하고 다른 사람들 만나고 싶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도 싫고 점점 SNS에서도 나가고 점점 사회적으로 고립되게 스스로 선택을 하게 되거든요. 심리학에서 이 현상을 실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단연코 이게 가장 우리에게 절대적인 스트레스 조건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실험을 어떻게 했냐면 쥐3마리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각각의 칸에 넣어요. A칸, B칸, C칸에요. 그리고 C칸은 거기에 그냥 계속 있어. 어떠한 조건도 없어요. 그냥 거기에 계속 머물게 합니다. 스트레스가 없는 조건이죠. A와 B가 중요한데 A는요, 앞에 레버가 있어요. 그래서 전기 충격이 쫙 가해지면 레버를 툭 치기라도 하면은 전기 충격이 멈춰. 두 번째는 A한테 전기 충격이 갈 때 똑같이 B한테도 전기 충격이 가요. 그런데 B가 레버를 건드려도 전기 충격이 멈추지 않아요. 이 전기 충격은 어떻게 멈출 수 있냐? A가 레버를 건드려야 꺼져요. 그런데 이 상황에 대해 B는 모르죠. 그러니까 전기 충격이 쫙 가해지면 처음에는 허둥지둥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어떻게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그래서 막 벽도 긁어보고 막 밖에도 돌아다녀보고 막 이래요. 그러다가 실수로 A가 레버를 툭 건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기 충격이 딱 꺼졌어. 이상하다? 그래서 두 번째 전기 충격이 왔을 때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빠르게 반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걸 학습이라고 해요.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A가 학습을 하게 되는 거죠. 스트레스 요인을 멈출 수 있는 학습. 그래서 전기 충격이 쫙 오면 바로 탁 레버를 건드리면서 A는 전기 충격에서 벗어납니다. 근데 B는 어떨까요? B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가 왜 이런 전기 충격을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멈출 수 있는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 처음에는 A와 똑같이 막 벽도 긁어보고요. 이것저것 방법을 찾아요. 그런데 그게 횟수가 거듭하기 시작하면 B는 점점 아무것도 안 하고 무기력하게 전기 충격을 맞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가장 스트레스 받는 요인, 바로 이 B의 상태예요. 이 문제가 나로부터 이루어지지도 않았어. 내가 해결할 수도 없어. 그런데 계속 와. 아주 미쳐버리는 상태죠.
더 충격적인 건 이 3마리의 쥐에게 어느 정도의 시간 동안 이 실험을 하고 나서 꺼낸 다음에 해부를 합니다. 과연 이 스트레스가 이 쥐들의 몸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확인을 해보거든요. 예를 들면 위궤양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았을까? 가장 많이 생긴 쥐는 누구였을까요? 이미 답을 얘기해 드린 것 같은데 B였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건 A와 C의 건강 상태가 차이가 없었다는 거예요. 즉, 스트레스는 존재해요.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런데 이걸 내가 통제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우리한테 스트레스가 영향을 주느냐, 안 주느냐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솔직히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스트레스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가족이 문제가 많아.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바꾸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 남편, 내 자식, 내 부모가 변하질 않아요. 그러면 미쳐버리겠죠. 내가 이 가족을 떠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더 돌아버릴 지경입니다. 그게 아니더라도 이 사회 혹은 내가 몸담고 있는 직장, 다른 사람들의 삶이나 생활 방식, 가치관은 내가 노력해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곳을 떠나거나 혹은 그냥 G, B처럼 그냥 무기력하게 이 스트레스를 그냥 받고만 있어야 하는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단 말이죠. 자, 여기서 이제 얘기해야지. 솔루션. 과연 이렇게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스트레스가 계속해서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스트레스에서 해방될 수 있을까? 이게 정말 중요해요. 제가 계속 얘기 드리죠. 스트레스는 어차피 있어. 왜 나한테 스트레스가 이렇게 많을까라는 질문은 안 해도 돼. 어차피 모든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고민할 가치가 없는 질문이에요. 그런데 그거 말고 내가 이걸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 그거를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4가지의 솔루션을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첫 번째, 제가 통제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도 이 얘기를 드렸었는데 우리는 우리 삶에서 통제감을 잃었을 때 굉장한 상실감과 스트레스를 느낍니다. 바로 이 상황도 마찬가지죠. 내가 뭔가를 하지도 않았어. 근데 내가 뭔가를 한다고 이 상황에서 벗어나지도 않아. 이 말은 결국 내 삶에 통제감을 잃었다는 상황이거든요. 그때 내가 뭐 하라 그랬어요? 작은 성공을 경험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아주 작은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를 조금이라도 이뤄보는 연습을 하다 보면 나의 통제감을 조금씩 다시 찾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드렸죠. 그래서 아주 심심한 것들, 예를 들면 내가 한 번도 운동을 안 했어, 하루에. 그러면은 적어도 뭐 푸시업 10개 하기, 뭐 이런 식의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심플한 목표고 돈도 안 들고 시간도 많이 안 들지만 결국에 조금의 목표를 내가 하루에 조금씩은 달성할 수 있단 말이죠. 적어도 푸시업 10개 정도는 내가 컨트롤할 수 있잖아. 근데 이게 다른 부분의 컨트롤에도 영향을 미친다니까요. 우리 인간은 되게 특이한 게 배가 고프다는 느낌을 밥으로도 채울 수 있지만 다른 사람과 스킨십으로도 채울 수 있는 희한한 존재예요. 그래서 이쪽, 내가 스트레스 받는 이쪽에서 통제감을 잃었다는 느낌이 들어도 다른 쪽에서 끌어서 통제감 넣어줄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통제감을 다시 내가 회복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돼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작은 성공을 경험하는 거. 그러니까 큰 성공일 필요 없어요. 그냥 아주 작은 것들이어도 상관없습니다. 두 번째, 나의 강점에 주목해보는 거예요. 이왕이면 문제된 상황이나 나의 약점, 뭐 어쩔 수 없는 약점, 예를 들면 우리 집안, 가족, 부모, 아니면 남편, 자녀, 뭐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겠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스트레스 요인들, 그거에 되게 집중하게 되어 있어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거에 되게 많이 집중을 해요. 이것 역시도 뭐 생존을 위한 진화 방식이긴 한데 긍정적인 거에 집중하면 내가 먹고 살 수는 있겠지만 위험을 이렇게 딱 지각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부정적인 거 혹은 부족한 거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으면 적어도 생명의 위협이 생겼을 때 누구보다 빠르게 대처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거에 더 집중하게 되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본적인 메커니즘을 바꾸려고 하면 나에게 노력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노력을 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혹은 내가 가지고 있어서 스트레스 받는 것들, 그거에 집중하려는 나의 마인드를 좀 강점으로 이렇게 돌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뭘 가지고 있는지, 내가 감사할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이 감사할 것들은 처음에는 기억이 잘 안 나요. 왜냐, 내가 일단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거에 너무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게 생각이 잘 안 나. 그런데 아주 심플한 것도 괜찮아요. 예를 들면 내가 오늘 즐겁게 책을 읽었어. 그러면 이 책을 만난 것에 대해 감사할 수 있고, 그리고 좋은 친구가 있어. 그럼 그건 진짜 감사할 일이죠. 그거 말고도 내가 배가 골치 않았어. 그것도 감사할 일이고. 감사할 일은 되게 많아요. 내가 두 발로 걷고 있다는 것.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감사할 것들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내가 노력해서 할 수 없는 것들 말고 내가 노력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있는 나. 예를 들면 제가 연구 능력이 부족해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글을 잘 못 쓰겠어. 꼼꼼하지가 않아. 그러면 난 왜 이렇게 꼼꼼하지 않을까? 요거에 집중할 수도 있지만 그런 마인드를 돌려서 난 꼼꼼한 건 부족한데 남들보다 조금 더 새로운 생각을 많이 하는 편이야. 그러면 이런 나 자신에 대해 훌륭해 라고 칭찬해 줄 수 있는 거죠. 이런 마인드가 되게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이 칭찬 안 해주잖아요? 스스로 칭찬하세요.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 의미와 가치 부여예요.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되게 재미있는 일화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는데 제가 청소년기에 이렇게 강연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 삶은 강연을 하기엔 너무 굴곡이 없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아주 잘못된 생각이었어. 그 이후로 제 인생에 많은 굴곡이 생겼습니다. 이 입을 잘못 놀려서 그런가.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을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그 당시에는 날 죽일 듯이 힘든 괴로움이기도 하지만 시간이 한참 지나고 그 시점을 다시 돌아보면 그 시점에 지금 놓여있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폭넓은 인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성장형 사고방식을 가지는 겁니다. 이 성장형 사고방식이라는 건 굉장히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두 가지의 키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미래를 좀 낙관적으로 생각해 보는 겁니다. 우울증이 있거나 혹은 내가 지금 너무 괴로운 상황일 땐 딱 죽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이렇게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는 대부분 오늘보다 내일이 최악일 것 같을 때 아니면 오늘이 최악인데 내일도 이 일이 반복될 것 같을 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지? 참 사는 게 힘들다. 참 부질없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런데 그거보다는 내일은 조금 다를 거야. 내일은 아주 코딱지만큼이라도 좀 나아지겠지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일은 어차피 나의 것이 아닙니다. 아직 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일은 더 좋을 수도 있고 더 나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에서 내일을 생각해보는 건 나의 자유거든요. 나의 상상. 그러니까 이 상상 안에서 모든 게 가능해요. 그래서 내일은 오늘보다는 조금 낫겠지 라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과 맥락이 일치하는데 지금 내가 너무 괴로울 때 유체 이탈 화법이라 그래가지고 되게 멀리서 내 인생을 한번 보는 거예요. 아주 미래에서 내 인생도 한번 보고 아주 멀리서 제3자처럼 내 인생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갈 수 있을까를 조금 더 객관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상황에 너무 파묻혀 있으면 객관적으로 사고하기도 힘들고 오히려 더 부정적으로 사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담담한 마음으로 좀 멀리서 내 인생을 지켜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진짜 죽을 듯이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건 왜 이럴까? 또 생각해보고 이게 10년 후에 나를 돌아봤을 때 이 일이 어떻게 기억될까? 내가 어떻게 하는 게 그때 생각해봤을 때 참 지혜로웠다. 참 옳은 생각이었다. 정말 힘들었지만 나는 그 순간을 이렇게 버텨냈구나
라는 말과 생각을 할 수 있게 하는 결정일까를 미래에서 현재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조금 더 지혜롭고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이야기해드린 4가지의 방법은 돈도 시간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 스스로 이런 식으로 사고해보는 연습과 습관을 들여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많은 심리학자들이 내담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방식들을요. 왜냐면 정신질환으로 가기 전에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큰 스트레스 요인들이 오랫동안 존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이런 건강한 사고를 연습하고 습관을 들이면 우리가 정신질환으로 갈 가능성이 현저하게 낮아져요. 왜냐? 얘기 드렸잖아요. 모든 사람에겐 정말 죽을 듯한 힘든 고통이 적어도 한 번쯤은 찾아오는 것 같아요. 그러잖아,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그 말을 저는 정말 많이 공감하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제 인생을 보고 정말 많이 좋다, 부럽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의 인생은 다 똑같아. 가까이서 보면 힘들고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그래서 누군가의 고통을 쉽게 재단할 수도 없고 누군가의 행복을 쉽게 재단할 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누르신 분들이 내가 죽을 듯이 너무 힘들어서 이 영상을 눌렀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힘내서 조금 긍정적으로 살아보고 긍정적으로 생각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내일은 오늘보다 더 좋을 겁니다. 10년 후에 내가 웃으면서 이 시간을 지켜볼 수 있도록, 이 시간을 다시 회상해볼 수 있도록 오늘 정말 잘 살아보죠. 정말 건강한 선택, 좋은 선택, 후회하지 않을 선택들을 내리면서 나의 삶을 좀 소중하게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도움 받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호까지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안녕!